자, 현역가왕3의 준결승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3 준결승 전쟁, 타 장르 탑티어들 상위권이어도 불안하다. 요런 기사가 막 장뜩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3가 굉장히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시청률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스트로퐁화 14.7%라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최대 시청률이었죠. 그것과의 현역가왕3의 시청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예매에 이어서 인천, 청주, 울산, 창원 계속하여 예매 티켓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3가 시청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야 콘서트까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콘서트까지 성공을 해야 스피노프 프로그램 시청률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단발적인 경연 오디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순위에 있는 많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청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기사 보세요. 그야말로 대체 불가다. 시청률 12.5%로 방송가를 완전히 접수한 예능 방송이 바로 현역가왕3다. 이 정도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번 시청률을 결정짓는 준결승전을 앞두고 패자부활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자부활전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라도 준결승전을 가기 위해 이번 마지막 패자부활전에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준결승전에서 엄청나게 빛을 발하고 이게 결승전과 생방송 무대까지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청률 확보를 하기 위한 패자부활전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지연과 스테파니도 불안불안하다. 방심할 수 없는 현역가왕3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지연 씨가 이 많은 마스터들의 픽을 받아왔습니다. 혹자들은 결국 결승전에 진출했을 것이다. 탑10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말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준결승전까지는 문제없이 진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스테파니와 차지연 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차지연 씨는요, 혼신의 무대를 끝마치고 나서 준결승에 꼭 가고 싶다. 준결승 진출을 안심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위치에 대한 절박한 심정과 함께 극심한 긴장감을 내비쳤고 급기야 무대에서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비장한 모습만 봐왔다. 가능하면 애교 3종 세트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라는 마스터의 제안에 생애 최초로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거겠죠. 이 차지연 씨가 장군으로 불리었는데 애착 인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며 대반전의 충격을 선사한다라는 겁니다. 스테파니 씨 같은 경우도 당당하게 출격했지만 본선 1, 2차 경연 이후 아쉬운 라이브 실력을 지적받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번에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 라고 했지만 긴장감이 굉장히 드리워졌고 퍼포먼스에 대한 극찬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터들이 경악을 했다고 해요. 스테파니 씨가 아직까지도 준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사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차지연 씨 같은 경우야 호불호가 있을진 몰라도 노래 실력에 있어서는 정평나 있지만 스테파니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태희 씨를 이긴 것도 신기하긴 한데 가창력으로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 마지막 준결승전 티켓을 앞두고 보여주는 본선 3차 2라운드 8자전쟁 무대에서도 퍼포먼스 위주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테파니 가창력의 논란을 딛고 차지연을 꺾을 수 있을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연 씨야 노래 실력이 막강하지만 스테파니가 과연 차지연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객관적인 실력 지표를 놓고 봤을 땐 스테파니 씨가 이기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명의 탈락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탈락 후보자가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 방출 후보줄 가운데 2명에서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거다. 그 중에 스테파니 씨가 제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하이량 씨도 굉장히 저는 두 번째로 확률이 높다. 그 외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장태희, 김주희, 소유미, 뭐 금잔디 씨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추다해 이런 가수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 8명 방출 후보 중에 빈예서양은 무조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결승전 방청 녹화 스포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무래도 이 6명 중에 2명 제가 본 건 스테파니 하이량인데 아직까지도 홍보성 기사에는 스테파니 씨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 예상과는 다르게 스테파니 씨가 패자부활전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며 추가 합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마스터들의 어쨌건 평가만으로 이 준결승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습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크게 좌지우지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추다의 하이량 두 사람 너무 위험한 상태고요. 스테파니는 홍보성 기사에까지 활용되는 걸로 봤을 땐 추가 합격 가능성도 새롭게 제시가 됩니다. 강혜연 씨 올라가고 금잔디 씨 올라가고 구수경 씨 당연히 올라가고 차지연 씨도 올라가고 아마 이런 모습들이 계속하여 공개가 될 것 같아요. 홍자 씨 역시 올라갈 것이다. 제가 예상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긴 시청자분의 글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 시청자인데 너무 놀랐다. 평소에 보던 현역가왕과 너무 달랐다. 특히 7회 방송에서 어떤 편집자가 했는지 모르겠다. 대충 만들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심사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끊기고 점수 공개를 하고 견제 멘트도 보여주는 사람만 보여주고 미공개 비하인드를 탄 프로그램처럼 길게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PD와 비하인드만 잔뜩 올려주고 모두가 공평하게 뭐 이거는 제가 볼 땐 요런 장면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비하인드 영상들 딱 3개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빈예서 이수연, 홍지윤, 차지연, 솔지, 김주희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낮다는 거죠. 특히 빈예서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노래 2절을 다 날려버린 가수를 500점 만점에 292점을 주는 게 말이 되냐. 현역가왕 시즌 3 1회차 때 강예슬 씨 무대 기억나냐. 준비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완곡은 해야 되지 않냐. 만약 마녀 심사단이었다면 점수를 못 줘야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놀랍다. 빈예서양이 울다가 노래를 못했음에도 점수가 높다. 근데 그마저도 점수가 짜다며 심사위원을 비판하는 팬들도 있다. 경연이 장난이냐? 100점도 받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다. 근데 292점을 받은 게 너무 신기했다. PD가 원하는 PD의 픽이면 노래를 이렇게 불러도 이 정도 점수를 받는구나. 서혜진 PD의 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탈락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동정으로 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고 싶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경연이지 않냐. 어린 현역이 아니라 어른이 그랬다면 노래를 못했어도 그 점수가 나왔을까. 동정하지 말고 심사위원에 걸맞게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부초 같은 인생 영상 시청자들은 다른 가수들의 패자부활 영상까지 못 보게 되었다. 삭제했기 때문에. 매회차마다 이렇게 논란이 터지는 것도 대단하다. 앞으로 다가올 현역가왕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빈예서양은 결승 진출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팬카페를 보니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 이거 다시 한번 판단을 잘해달라. 빈예서양이 탈락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미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라는 스포일러가 나왔음에도 말이죠. 그러니 이번 사태의 패자부활전이 굉장히 많은 반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예서양이 아마 최대 반전 추가 합격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고, 앞에 말씀드렸던 홍박성 기사를 보면 스테파니 씨도 또 한 명의 추가 합격자일 수 있다. 그러니 빈예서 스테파니가 추가 합격하며 나머지 가수들이 탈락하는 모양새가 그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게시판은요,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경연 프로그램마다 문제라면 차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문스럽다, 이런 말들에 공감하는 분들의 이 댓글과 게시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무대 비하인드가 세계에만 공개를 됐다라는 것도 논란이 많고, 또 나아가서는 이 현역가왕3의 유튜브 조회수와 상관없이 결국 패자부활전에 추가 합격자가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어긋날 경우 아마 반발도 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대국민 투표에서의 탑10, 이거 무시 못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바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빈예서양이 만약 탈락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이량 씨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스테파니 씨가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탑10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차지현 씨가 탑10 안에 들어온 장태희 씨를 밀어내고 들어오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꼽은 결승 진출자가 홍지윤, 강혜연, 이수연, 금잔디, 빈예서, 구수경, 홍자, 김태현, 솔지, 차지연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잔디 씨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투표 픽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대로 탑10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뭐 어떤 가수가 저 10명의 자리를 밀어내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스테파니, 김주희, 추다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이미 우리 눈에 상당수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패자부활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회차 때는 11곡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다면 8회차 때 남은 곡은 13곡이다. 현역가왕 시즌들을 둘러보니 9회차, 10회차는 준결승전이었다. 11회, 12회차는 결승전이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딱 맞죠.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에 진출하게 돼서 추가 합격을 해야 하는 8명이 8곡을 부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8명이 패자부활전에서 솔로 무대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나오죠? 4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아마 추가 합격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펼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댓글에도 있습니다. 편집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4명씩 2조로 나눠서 한 곡 부르기를 할 거다. 패자부활전이라면 2곡이면 될 거다. 패자부활전을 솔로곡으로 한 경우가 없다. 4명이 한 조, 2곡이면 된다. 시즌 1 때는 13명이 부르고 패자부활전 9명, 3명씩 3팀을 했다. 현가3가 8명이니 4명씩 2팀으로 할 거다. 아마 방송 시간이 더 길 것이다. 그리고 뭘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준결승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패자부활전에 4명씩 한 조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 최종 추가 합격자는 4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예측하는 것처럼 탈락자는 2명이 된다는 거고, 이 2명의 탈락자는 제가 예상했던 스테파니 씨와는 다르게 하이량, 장태희, 김주희, 소유미, 추다해, 이들 중에 2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명씩 한 조, 2개 조로 추가 합격 무대를 한다고 했을 때 4명 중에 2명이 탈락, 4명 중에 또 2명이 탈락, 총 4명의 탈락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2명이 아마 2명에서 4명이 추가 합격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2명 탈락자라고 했는데 4명 탈락자라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왜냐면 4명 중에 한 명씩만 탈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명 탈락이 아니라 4명 탈락자가 아니라 2명 탈락이 되고, 만약 4명 중에 2명씩 탈락시키면 총 4명까지 탈락도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빈예서양은 이미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스테파니 씨는 홍보기사에 나왔어요. 남은 인원 중에 2명이 더 추가 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빈예서 스테파니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탈락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중에 빈예서양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MBN에 나왔었던 빈예서양의 특집 영상에 나왔던 부분을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예서양이 욕심이 많다, 지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인성적인 부분을 꼬집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홍자 씨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려웠던 가정사 이런 것들. 빈예서양도 비슷합니다. 어머니와 어릴 적 이별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행사를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이 11살이 된 딸의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아버지는 굉장히 안쓰럽고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막 이 매주에 있는 대국민 투표에서 탑10 안에 들어가곤 있지만 뭐 탑3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빈예서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들의 픽이 중요한데 대중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빈예서양에 대한 호불호가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결정타가 이번 오열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빈예서양이 저렇게 꼭 승리해야 하고 꼭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아버님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그 나이 때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저렇게 행사를 뛰고 어찌 보면 굉장히 집안의 가장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쓰럽다라는 거죠. 근데 빈예서양은 아마 아버지와 할머니와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를 뛰고 흔한 말로 돈을 벌고 가수를 하는 활동이 절실할 겁니다. 그러니 이 미스트롯 때도 준결승전에 탈락을 했는데 이번 현역가왕에서도 준결승을 앞두고 탈락할 뻔한 상황이 제작진에 의해서 연출이 된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 이 멘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욕심이 많다, 못 받아들인다, 승부욕이 과하다라기보다는 이 빈예서라는 어린 소녀, 이수연, 김태연 두 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아무리 프로고 현역 가수라고 해도 이 어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중압감과 압박감이 존재했다. 점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건 뚜껑을 까봐야 알 일이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뭐 응원까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연은 있구나,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스테파니 씨와 같은 어찌 본다면 노래 실력이 부족한데 화제성과 굉장한 퍼포먼스만으로 현역가왕에서 계속하여 진출을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의혹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역가왕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빈예서, 이수연 이 두 친구의 무대 못지않게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수가 바로 김태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태연 양이 대결한 소유미 씨와의 무대 영상이 11만 회, 김쥐, 솔지 무대가 15만 회, 강혜연, 홍자가 10만 회, 추다의 구수경이 12만 회, 차지연, 홍지윤이 17만 회, 빈예서, 이수연이 33만 회입니다. 상당히 김태연 양이 소유미 씨와 대결한 무대, 이 한국 대결 무대가 좀 저조하죠. 아마 김태연 양이 차지연, 홍지윤, 구수경, 강혜연, 홍자, 솔지, 빈예서, 이수연 이 막강한 가수들과 대결을 펼쳤다면 아마 이 조회수는 더 높았을 겁니다. 소유미 씨의 파급력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만이 아니라는 걸 결정짓는 증거가 김태연 양의 팔자전쟁 무대 영상의 조회수입니다. 지금 보면 솔지 씨의 미운 사내가 굉장한 변신을 일으켰다라면서 극찬을 받았죠. 그 솔지 씨의 미운 사내 팔자전쟁 솔로 무대가 4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김태연 양의 노래 조회수를 보면 무려 40
58만 회라는 걸 알 수 있죠. 님 찾아가는 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김태현 양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 부담감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성기를 잘 이겨내긴 했지만 김태현 양의 그 어렸을 때에 정말 까랑까랑하면서도 힘찼던 성량을 생각해 본다면 변성기가 완전히 지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1, 2년 뒤면 김태현 양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게 되면서 가창력이 지금보다도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양이 그만큼 빈예서, 이수연 두 친구만큼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수연, 빈예서 두 가수의 한국대결 노래 무대가 다른 가수들의 한국대결 노래 무대보다 가장 높은 33만 회를 기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볼까요? 이 외에도 두 가수의 솔로곡 무대를 살펴보면 김태현, 이수연 두 친구의 무대가 29만 회, 26만 회로 세타령과 서울의 달 무대 파워를 보여줍니다. 빈예서 양은 말할 것도 없이 58만 회라는 막강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굳이 팀 미션까지만 가서 보여드리는 건 그 앞에 채널 많은 회차의 영상들을 보여드려도 이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세 친구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이 세 명의 10대 가수의 파워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등 우승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거면 세 친구를 왜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전까지 진출을 시켰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청률, 파워 때문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승 무대는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1등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준결승 결승전까지 유튜브 조회수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영향력도 커요. 그리고 국민투표 순위도 두 친구 다 높습니다. 세 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셋 중에 한 명은 우승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 얘기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두 가수에 대한 논란거리가 1차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수가 실력만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제작진과 서혜진 PD는 그럴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런 장면 글쎄요 굳이 내보냈어야 했을까.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수가 이 장면을 두고 뭐 얘기가 많은데 트로트 가수 가창력 1위는 바로 이수연이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쓰면서 요 선이 고음만 잘해서 빈예서 양을 이긴 게 아니다. 긁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창법. 빈예서는 초반에 서너 번 긁는 목소리를 냈다. 근데 이게 마치 굉장히 화를 내는 듯 느껴졌다. 하지만 이수연은 노래가 클라이막스 절정에 도달할 때 목소리를 긁으면서 애드리브를 애드리브죠. 애드립이라고 할게요. 애드립을 고음으로 내지른다. 이런 감각이 이수연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연 양과 빈예서 양의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댓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둘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세요. 빈예서가 이번에 이수연한테 음역대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이 든다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의견이 다양해요. 아니 가수면 음역대가 넓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빈예서 나이가 한두 살 많아서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이가 더 어렸던 이수연 양이 노래를 똑같이 잘 불렀어도 더 어리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받고 빈예서 양이 패배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고음 차이보다는 예서가 노래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더라. 원래 꺾기와 같은 기교가 강점인데 수연이처럼 편하게 부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이수연 양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고음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다 보니 빈예서 양에게 불리했었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막강합니까? 사실 김태현 양은 아직 빈예서, 이수연 두 친구와 뭐 한 번의 대결은 있었지만 뭔가 강렬한 인상을
줄만한 어떤 대반전의 점수나 극명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결승, 결승전 사이에 김태현 양도 굉장히 위기가 노출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방청객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양도 결국 결승전까지 갔잖아요. 빈예서 양도 갔잖아요. 이수연 양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준결승 결승전에 이수연, 김태현 두 친구의 이 위기가 펼쳐지는 장면이 또 한 번 연출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철저하게 제작진의 시청률 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러면 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땐 실시간 문자 투표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등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배제됐다, 막혀있다라는 말이 나오나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빈예에서 김태현, 이수연은 우승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1등을 하게 된다면 현역가왕의 뭐 스피노프 예능 방송들도 전부 다 밤 10시 이후까지 촬영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의 판례를 세워놓고 출연을 못하는 건 방송사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예측 글 중에 하나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 우승은커녕 탑7 안에 10대 가수들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적었고 현역가왕 같은 경우만 해도 현역가왕2에서 황민호 군의 나이가 그 앞에 시즌 1이었던 전유진, 김다연 이 친구들에 비해서도 어렸기 때문에 결국 탈락했다. 이런 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중학생만 돼도 어느 정도 촬영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너무 나이가 어린 참가자들은 초등학생이죠.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탈락시킨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세 친구 중에 특히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지울게요. 사실 전유진, 김다연 두 친구는 이 3등 안에, 그러니까 탑3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전유진 양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전유진 양은 현역가왕에서 우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빈예에서 김태현 양이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이수연 양은 너무 어려서 1등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빈예에서 김태현 둘 중에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두 친구가 전유진 양처럼 고등학생이고 졸업을 앞두고 있고 대학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김다연 양의 나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탑3 안에는 저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지금 이미 1등이 막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건 이때